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요즘 재미있는 다이어트 회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네. OPS 셀프케어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요. 예. 플레이어의 건강을 개선하는 VR 게임 회사입니다. 아, 네. 게임에서요. 예, 간단히 말해 이 VR 게임을 이용한 다이어트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처럼 가상 증강현실이 의료나 건강관리 목적으로 쓰인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에 쓰이는 이 VR, AR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런데 의료기기의 경우에는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료용 가상현실 기기와 또 건강관리용 가상현실 기기가 어떻게 현재 분류가 되고 있나요? 그동안 이 의료용과 그렇지 않은 기기들 사이의 구별이 뚜렷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7월 식약처에서 이 가상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보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됐는데요. 기준은 사용 목적입니다.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 처치하기 위한 제품은 이제 기기인 거고요. 네. 의료 교육이나 건강 관리, 일상적인 생활 적응 분야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가상현실 기기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나요? 그렇죠. 실제로 네. 쓰이고 있는 기기도 있고요. 또 지금 임상 시험에 들어간 기기들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크게는 이제 교육과 훈련 한 분야, 그다음에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재활 한 분야, 그리고 건강 관리 이쪽 이 세 분야에서 네.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네. 먼저 보실 것은 버추얼 베트남이라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1997년에 개발된 VR 영상입니다. 네, 20년이 됐네요. 예, 처음엔 저거보다 조금 이제 그래픽 떨어졌었는데요. 네. 이 환자가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상황에 지속적으로 반복 노출시켜서 이 스트레스와 회피 증상을 이제 줄어들게 설계했다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참전 군인뿐만 아니라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라크 참전 군인이나 아니면 이 9.11 테러 생존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봤더니 의상 후 스트레스가 뚜렷하게 줄어드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료가 실제로 효과를 보였다는 건데 예. 어떻게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거죠? 이게 원래 있었던 이 노출요법이라고 불리는 이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전에는 좀 안 좋았던 기억을 다시 이제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 번 접하거나 이러면서 좀 여러 번 접하면 무너진 마음이 좀 추스려진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VR 치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자신에게 트라우마를 가진 상황을 맞부딪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PSTD 환자들뿐만 아니라 자폐증 환자나 사회성 부족 또는 이제 대인 공포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네, 굉장히 다양하게요.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하고요. 또 사실 일부가 절단된 환자들이 겪는 이 환지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스웨덴 칼머스 공과대학에서 2016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이 절단 부위에 근전도 센서를 장착을 하고 이 VR 공간이 만들어진 이 가상의 팔을 이용해서 네. 이 레이싱 게임을 즐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오. 이것만으로도 통증이 절반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또 이와 비슷한 이제 실험을 이제 뇌졸중 환자가 이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하지 못하는 손을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서 움직이는 훈련을 하면 실제로 이 현실 공간에서도 팔이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더 업그레이드된 최면이나 심리치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근에 중국에서는 그 마약 중독자들을 상대로 이런 가상현실 치료술을 개발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이 중국 저장성에 있는 이 마약 약물 재활센터에서 네. 마약 중독자를 위한 VR 치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혐오 치료 기법을 좀 응용한 건데요. VR 영상으로 약물 중독 폐해 등에 대한 영상을 봄으로써 마약에 대한 혐오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겁니다. 근데 효과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올해는 이제 AR 치료도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처음은 아니고 한국에서도 이제 메딕션이나 아니면 미국의 닥터필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비싼 VR 프로그램을 팔고 있는데요. 다만 이 공공기관이 실제 치료에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한 것은 중국이 처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가상현실은 이렇게 치료에 쓰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의료 교육이나 또 훈련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인체 해부나 수술처럼 이 적절한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좀 많이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네.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오쏘 VR로
수술 시뮬레이션 전문 VR 시스템입니다. 새로 개발되거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수술 도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법을 이 VR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좀 배우는 건데요. 이를 통해 환자에게 시술하기 전에 안전하게 도구에 좀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수술 현장을 VR 영상으로 중계를 해가지고 직접 보는 것처럼 교육을 하는 이런 방법도 이제 쓰인 적이 있었고요. 네. 또 치과 치료 훈련용으로도 사용을 치과에서도요? 정확히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 모리타사가 제작한 치과 훈련 시뮬레이터입니다. 증강현실이네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섞은 이제 음. 혼합현실 기기인데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엑스레이 정보를 이 치아 쪽에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어디에 충치가 있는지 이런 걸 딱 보여주고요. 동시에 이제 치아 신경이랑 이 혈관에 대한 정보를 이 치아 바로 위에다가 이제 투영을 해줘서 보다 안전하고 또 아프지 않게 치료하도록 훈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치과 환자에게도 요즘 네. 이 VR 고글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이거를 뒤집어 쓰고 좀 이 자연 풍경을 보고 있으면은 실제로 좀 고통이나 긴장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치과를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네. 쓰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교육이나 훈련 목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수술에 활용되는 사례도 있나요? 원래 이제 수술할 때 AR 영상을 투영해서 이제 수술 정보를 넣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이 환부를 표시한 방법 같은 걸 또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원격으로 저 멀리 로봇팔로 수술하는 방법도 좀 연구는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쓰이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환자 상태를 확인을 해가지고 수술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용도로는 지금 네. 꽤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작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메조닉 어린이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몸이 붙은 채로 배가 태어난 붙어있네요. 쌍둥이 자매를 네. 분리한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수술하기 전에 먼저 이 아이들의 몸을 전신을 스캔을 했어요. 오. 그다음 아이들을 그 3D 가상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 의사가 함께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수술 계획을 잡았다라고 하고요. 또 이 네. 스캔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그 모의 수술을 한 8번 정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덕분에 이제 수술은 잘 성공을 했고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를 보면은 일종의 디지털 쌍둥이를 미리 만들어 본 셈인데요. 이런 걸 보니까 해부학에 참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다 싶어요. 실제로 해부학에서 특히 이런 가상현실을 많이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 해부에 쓰일 어떤 기증자분들을 좀 시신을 많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21세기 들어와서 보다 정밀한 인체 스캔 데이터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해부학 관련 앱이나 기기가 좀 많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이 아나토마지 테이블 같은 경우는 실제 인체 해부 영상을 촬영을 해서 증강현실 테이블에 담은 그런 가상 해부 테이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제 구도가 수술실에서 인체를 대하는 구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뭐 작업에 도움이 많이 좀 된다라고 하는데요. 신체 단면을 정밀하게 보거나 아니면 필요한 방향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잘려서 보여요. 예. 이런 식으로 보면서 직접 해부하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뭐 톨리도대 의대생들은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해부학을 공부하고 있다라고도 하고요. 네. 그 밖에 뭐 MS 홀로렌즈나 아니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해부학을 공부할 수 있는 앱도 여러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래 의료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그럼 앞으로 미래 가상현실과 관련해서 그 의료 기술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이 가격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많이 비용 비싼 문제군요. 편이고요. 또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고 네. 또 의료 쪽은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의료기기로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환자나 의사가 어떤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서 훈련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이미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 VR 게임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계속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가상현실 의료가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